예민수의 경제 토크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오셨는데요. 전력과 인프라 부분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전력 인프라 쪽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변압기 쪽이고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그죠? 물론 뭐 LS도 가고 전선주도 가고 그랬었지만 급등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조정이 나왔어요. 단기 반등이 있었지만 그것은 뭐 어떤 많이 올라서입니까? 아니면 뭐 환율 이 원화 강세, 어떤 수출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거였었나요? 뭐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 이슈로 인해 수출 부분에 대한 이슈도 함께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 예수금이 상당히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섹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그 섹터를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한국에서는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힘들 수도 있는 전략이죠. 네. 하지만 그래서 많이들 쓰시는 전략이 네. 지금 수급이 몰리는 섹터,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섹터로 옮겨가시는 전략,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 전략이 최근에 잘 먹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시장 전체적인 예수금 그리고 섹터에서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연속성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현상. 첫 번째는 한쪽 섹터로 자금이 몰렸을 때 다른 쪽 섹터에서 자금이 훅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자금이 어느 정도 몰렸지만 다른 섹터가 다시 주목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확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섹터 자체, 회사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의 예수금 자체가 작년 전체의 예수금 혹은 이런 작년 네. 내 예수금을 넘어서는 그렇죠. 상승 추세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거기 말씀을 대탁금도 드려요. 제한적이고 거래대금이 적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안에서 그냥 뭐 이쪽으로 갔다가 그죠?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지. 그냥 다 사고 좋은 걸 사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을 봐야 되는 이유를 보고 그 안에서 또 세부 섹터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뭐 수급이나 그런 유동성 문제 말고도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 쪽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전력 인프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해외 부분에 있어서 낙후된 인프라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체 수요. 이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북미 부분 반도체주들이 이슈가 나왔던 것이 바로 AI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승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이런 고성능 반도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굉장히 높은 전력이 요구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들도 네. 요구가 되고 그건 이제 신규 네. 수요가 되는 거죠. 그죠? 신규 수요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신규 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신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후된 전력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신규 수요와 이런 오래된 노후 인프라 부분이 모두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북미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과 뭐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 관련 MOU를 체결을 했죠. 어디가요? 어디 기업이요?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한전이? 체결을 했습니다. 네, 네, 네. 한전이 체결했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뭐 그리드 솔루션과 사업 발굴 그리고 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이 MOU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즉각적인 매출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매출 증가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구축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부분 그리고 대용량 전류에 대한 인프라 부분
노후 설비 대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 기기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한전은 주식으로는 안 끼워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일 크게 하는 데가 한전이죠. 우리도 뭐 전기 쓰고 있는 게 다 한전에 쓰는 건데,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얘는 좀 안 끼워줬는데 한전 얘기를 하셔서 주가는 밑에서 한전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크게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이런 산업의 트렌드나 이런 흐름들을 보긴 그렇지만 투자로서 하기는 참 어렵지 않아요. 이게 또 이제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또 선거 앞두면 또 못 올리고 그죠? 네. 한전 자체로서의 투자 매력은 어떻습니까?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한전 자체에 네. 대한 투자 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한전에 대한 부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전의 이런 뭐 비즈니스 모델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모델이 바로 이런 중소기업이라는 기업체에 전력을 공급하고 요금을 받는 부분이겠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격 부분에 있어서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죠. 뭐 유가 가격은, 내리는 네. 거 이런 건 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렇죠. 예. 그 그때 또 부분. 유가 연동제다. 유가 내리면 아마 또 이 맘대로 또 내려야 될 거예요, 그죠? 올릴 때 좀 올리긴 하지만,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한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이 있다는 뭘로 보느냐? 주로 PBR로 보는 거예요, 그죠? 싸지면 매력 있다, 그죠?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철강 보국을 일으킨 게 포스코잖아요. 근데 포스코 그룹은 신소재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확 사업의 전환을 틀면서 가는데 한국전력이 정말 우리나라의 인프라, 글로벌 인프라 이런 데서 확 투자도 하고 그 글로벌 기업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 기대는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한전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전력 인프라 쪽에서 저는 조금 또 봐야 될 건 뭡니까? 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전은 아무래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력 인프라 부분, 해외 투자 사업 부분, 네. 전체적인 시장의 틀을 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회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이런 전력 인프라 부분, 해외 계약 부분에 있어서 네. 한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가 국내 국내 국가의 정책도 어느 정도 네.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달 내주게 되면 네. 뭐 이 관련 그 업체들은 수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력 설비 부분 내에서는 다양한 회사들 중에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회사들을 봐야 되느냐. 제일 많이 보는 게 어쨌든 변압기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변압기 쪽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여지죠.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주목을 크게 받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산일전기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신규 상장한 네, 그렇죠? 산일전기. 네, 이 회사 같은- 신일전기 말고 산일전기. 네,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에서 사용되는 변압기 그리고 리액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쪽 그리고 변압기 쪽에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변압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산일전기 같은 기술력이 있고 최근 이슈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은 지금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기자재 부분, 이 변압기 외에도 발전소 전력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부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선 부분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선 외에도 이 변압기 같은 다양한 기자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솔루션 만드는 회사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겠고, 이런 해외에 대한 전력 정책, 국내 정책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해외 정책에 대한 변화 이슈들,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미국에 대한 이런 인프라 교체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전력 정책 우리가 민감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뭐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건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글로벌 경설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재건에 대한 이슈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전력에 대한 수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뭐 기존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던 이슈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북미 교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점, 그래서 미국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일렉트릭이고요. 변압기 쪽은 중소형 변압기는 효성중공업 이런 쪽인데, 그동안 잘 갔던 이유가 증산을 많이 안 했대요. 제가 이제 이 섹터 애널리스트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한번 좋아지니까요. 좋아지면 막 증설하고 그랬다가 이제 벌써 증설을 완료할 때쯤이면 산업이 꺾여가지고 하도 그 고생한 적이 업계가 있어갖고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증산을 안 하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밸류도 사실은 이제 변압기 쪽도 많이 올라서 밸류가 역사적인 밸류로 보면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어쨌든 뭐 변압기가 제일 앞에 있고, 그러면 전선주가 지난번에 갈 때 변압기 쫓아갔다가 이제 사실은 또 빠질 때 많이 빠지는데 전선보다는 변압기 쪽이 더 매력적입니까? 역시? 저는 같이 네. 간다고 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지금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데 가격적인 점만 먹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변압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부분이 한쪽 섹터가 계속해서 꾸준히 가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인프라 부분, 변압기 부분, 전선 부분 모두 네.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섹터만 보신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술 쪽에서는 변압기 부분이 따라오기 쉽지 않은 부분, 우리가 해외 입찰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지만, 전력 이런 전선 부분에 있어도 이 LS 쪽이라든지 다양한 해외에서의 설치 경험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 어느 부분이 조금은 덜 올라왔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좀 해주세요. 뭐 네.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띄는 건 이제 뭐 전력 기기 변압기 이런 쪽 전선 쪽인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의 그런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워치리스트에 올려놔야 될 종목군들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은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글로벌 전력망 투자 같은 경우에 뭐 단기로 2020년에 이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2,35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각종 리서치에서 6,360억 달러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30년 정도 사이에서 3배 정도 이상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교체를 하는데 필요한 시장 전반적인 이슈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종목군들 중에서는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도 다 기술력이 좋고
해외 진출했던 경험들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입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입찰 부분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대형 회사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안 오른 종목, 이 종목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그래서 이제 것이니까 그게 뭔데요? 우리 궁금한 게 이제 네. 그거잖아요. 그 그래서. 부분을 예, 말씀을 드릴 텐데 예. 뭐 결국 뭐 네. 말씀하신 포인트는 잡아주시는데 그걸 네. 가지고 뭐 사실은 업계에 들어가고 어디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뭐 그 사실 뭐 파악하기 좀 어려워서요. 네. 저는 한전 KPS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도 뭐 많이 안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런 발전 설비 업체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출자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설비들이 해외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설비들에 대한 진단 부분, 이런 정비 부분에 대한 수요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발전 설비 외에도 화력, 원자력 이런 양수 발전 설비, 송변전 설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전 KPS는 우리가 지금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전력, 한전기술, 뭐 한전 KPS, 한전산업 이런 데는 우리가 다 지금은 너무 이제 원전 관련주로만 우리가 딱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전력 회사들이 한국전력이 뭐 한전기술이 원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이 전력 인프라 전체에 대한 포인트도 있으니까 시각을 좀 달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전력 인프라 쪽에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포인트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